자, 361페이지. 자, 응용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361페이지. 그저께 토요일까지 정말로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한 25일 살았나? 예, 변호사 아니라고 거의 제가 새벽 5시에 눈을 뜨면서 뜨면서 생활을 했으니까. 어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안정권에 다 접어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거의 이제 끝물. 아무튼 올해 손해평가사들이 변호사에 다들 녹초가 될 정도였으니까 올해처럼. 네? 매일 그냥 저는 집에서 출퇴근했어요. 저는 이렇게 거리가 그렇게 막 멀지 않아서. 자, 361페이지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냐면, 자, 얘가 몇 회 문제였냐면, 시험이요. 자, 예를 들어서 9회 때 문제였어요. 9회 때 15점짜리였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의 사과 가수원에 대한 내용이다. 조건 1부터 3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가로치고, 단 주어진 조건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자, 총 15점 문제인데, 하단에 물음 1, 2, 3로 해서 5.5.5점에서 총 15점, 즉 15점을 분할해 줬어요. 5점, 5점, 5점. 요즘에는 추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통으로 15점을 산출하진 않아요. 자,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조건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1에 2018년도 사과. 자, 홍로 재배합니다. 품종은. 그리고 수령은 3년생 밀식 재배 300주를 농작물 재보험에 신규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몇 년도에? 2018년도에 첫 가입이었어. 첫 가입. 2018년도. 그 당시 수령이 몇 년생이었냐면 3년생이었어. 3년생. 그리고 재배 방식은 무슨 재배 방식이었냐면 밀식 재배였어.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인 거예요. 얘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19년과 2021년도에는 적과 전에 우박과 냉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적하고 착가량, 즉 사과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달렸다는 거예요. 적착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냥 얘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가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은 아래와 같다. 이 내용 무슨 재배, 뭐겠어요, 얘가? 기준 표준 수확량 산출 위한 자료겠죠. 지금 일반 재배 거니까, 일반 재배. 우리 과서는 지금 무슨 재배인데? 밀식 재배인데, 별도로 지금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으로 조건을 줬잖아요. 아, 얘는 D값과 C값을 산출하는 자료겠구나. 즉,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을 별도로 조건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2 볼게요. 갑의 과수원 과거 수확량 이력이 있어요. 자, 몇 년도부터 있냐면 18년부터 2022년. 그러면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 가입 연도가 그 밑에 조건 3을 봐보세요. 조건 3에 2023년도 보험 가입 내용 및 조사 결과 내용. 결론은 지금 우리가 보험 가입을 몇 년도에 하는 거예요? 2023년도 보험 가입이야. 지금 2023년도 뭘 산출해라? 평착을 산출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 자료가 그러면 2023년도 입장이니까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얘가 각 5년 자료잖아요. 지금 우리는 보험 가입을 몇 년도 하고 있다? 23년도 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3년도 평착을 산출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조건들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조건들. 자, 조건을 가져와 보면 거기 자, 조건 2에가 다 들어있잖아요. 조건 2에.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평착이 있습니다. 자, 줄여서 제가 평년 착가량을 줄여서 평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표준 수확량이 있습니다. 조건.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적착이 있습니다. 적과 후 착가량.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 과거에 보험 가입 몇 년 했니? 지금 그 말이겠죠. 2018년 거, 2019년 거,
2020년 자료, 21년 자료, 22년 자료. 자, 여기다 좀 잠깐 제가 옮겨 쓸게요. 자, 일단 평차기. 자, 평차기 1,500, 3,200. 보험 가입 안 했어요. 4,000, 3,700.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이 1,500, 3,000, 4,500. 그 다음에 5,700. 그 다음에 6,600. 자, 적차기 1,500. 적차기 2,000. 자, 적차기 2,000. 그 다음에 800. 자, 보험 미가입. 그 다음에 950. 그 다음에 6,000. 이렇게 돼 있죠. 6,000.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우리가 자, 공식 있잖아.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일단 써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기존 표준 수학량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게 박스로 안 주고 이러면 찾으라고 게 나와 있잖아요. 찾으라고. 찾으라고 나와 있어요. 자, 뭘 찾아야 돼? 기준 표준 수학량을 찾으셔야 된다. 근데 지금 사과니까 기준 표준 수학량이 무슨 재배라고요? 일반 재배 거 가져오시라 이 말. 일반 재배. 사과니까. 얘는 무슨 수학량? 일반 재배 표준 수학량을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사과니까. 그럼 일반 재배인데 자,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 나무 수령이 몇 년이라고 그랬냐면 3년이라고 그랬어. 수령이. 자, 쓸게요. 그럼 이때는 4년생, 5년생, 6년생, 7년생. 우리가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2023년도에는 8년생이야, 8년생. 나무 수령이. 8년생.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일반 재배에서 8년생 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봐보세요. 일반 재배 수령 그 중간에 조건 2회가 있잖아. 아니, 조건 1회가. 그럼 조건 1회가 일반 재배 표준 수학량 8년생은 얼마예요? 킬로그램이? 9,000. 이거 가져오는 거야. 9,000이야. 8년생은? 그 다음에 2023년, 여기가 8년생이구나. 그러잖아. 2023년이 8년생이잖아요? 그럼 8년생일 때가 9,000이죠? 9,000. 올라갑니다. 여기 7년이죠? 8,500. 그 다음에 6년일 때는 여기가 8,000이죠? 그냥 5년생은 6,000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재배는 몇 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겠죠? 일반 재배는 5년부터. 그러면 5년까지만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 자, 여기 이때는 수령이 3년이라고 했어요. 여기 수령이 4년이라고 했어. 일반 재배니까 3년, 4년이 없다고요. 일반 재배니까. 자, 없기 때문에 이때 3년생일 때는 4년생일 때는 어떻게 적용할 거니? 기준 표준 수학량을 어떻게 적용할 거니? 했더니 아까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5년생 일반 재배 표준 수학량을 가져오긴 오되 100% 적용하지 말고 몇 프로 적용해라. 이때는 50%만 적용해라. 그리고 이때는 몇 프로만 적용해라. 4년생은 75%만 적용해라. 바로 이 말이에요. 즉 일반 재배 표준 수학량 우리가 보험에 몇 년부터 보험 가입하니까 5년생부터 보험 가입하니까 없다. 3년생, 4년생은. 3년생, 4년생은 일반 재배 표준 수학량이 없어. 대신에 5년생 가장 근접한 누구 거 가져오라고요? 5년생 가져오라고요. 5년생을 가져오긴 가져오되 50%하고 75%만 적용하세요. 이 뜻이라고요. 이 뜻. 이거. 그러면 자 5년생이 6,000이잖아요. 여기는 6,000kg에 몇 프로만 적용해라. 50%에서 이때는 기준 표준 수학량이 3,000kg야. 그 다음에 4년생 같은 경우에는 5년생을 가져와서 75% 적용하세요. 그러면 6, 7, 42, 6, 5, 30, 4,500kg 적용하세요. 이 말이라고요. 지금 설명한 게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좀 설명하고 있냐면 124페이지에 자, 교재 124페이지 그 네모 박스에서 그 네모 박스에 당구장 있잖아요. 당구장. 그 박스에 당구장 두 번째 거 당구장. 저기 과거 기준 표준 수학량 즉 D값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 사과만 그런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5년생부터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년생의 기준표준 수확량 어떻게 정해라?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을 가족인 가족 5대 몇 년생 거? 5년생 표준 수확량 몇 프로 적용해라? 50%. 그 다음에 4년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5년생에 몇 프로 적용해라? 75% 적용해라. 이 말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내용. 우리가 5년부터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5년부터.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자, 기준 표준 수확량도 다 정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적어가겠습니다. 자, A값 구할게요. 자, A값은 자, A값. A값 아까 뭐라 했어요? 저가후 착가량의 평균값. 자, 저가후 착가량 다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오세요. 저가후 착가량 몇 킬로다? 2000kg 플러스 800kg 플러스. 자, 그런데 자, 주의하실 점. 몇 년도부터? 2021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상한선, 하한선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상한선, 하한선이. 2021년부터는. 봤더니 자, 기준이 뭐 대비? 평년 착과량 대비. 뭐가? 저가후 착과량이 현저하게 낮았을 때는 최소 몇 프로 적용해줘라? 30%. 또 반대로 너무 높아버린다. 그럼 몇 프로 적용해줘라? 300%. 했더니 몇 년? 2021년부터예요. 했더니 2021년에 평착이 4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적착이 950밖에. 사과가 엄청 조금 열린 거야. 냉해 피해로. 그럼 이때는 자 4,000kg의 30%는 4, 3, 12. 1,200kg보다 950이 낮아버리죠? 950 적용 안 한다고요. 최소 몇 프로를 적용해 준다? 30%.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이때는 2021년도에는 950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얼마가 오냐면 30%. 4, 30이 1,200으로 바꿔준다고요. 너무 낮아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자, 2021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해서 봐보시면 여기 2019년도에도 당연히 30%보다 낮잖아요. 2019년도에도. 근데 2019년도는 적용 안 해요. 그대로 800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2021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2021년부터. 그 다음에 2022년도는 3,700, 6,000. 얘는 30%도 걸리지 않았고 상한선 300%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얘 가져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6,000. 이렇게.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다? 보험가입 횟수. 과거 한 번만 가입 안 했잖아요. 4. 얘가 무슨 값이냐면 A값. 자, 보험은 지금 몇 년 가입했어요? 과거 5년 중에 4번, 4. Y는 4. 이게 바로 2021년부터 적용하는 상한선, 하한선이에요. 2021년부터 적용이에요. 그 전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자, B값은 그대로 무슨 값? 평균값이다. 표준 수확량의 평균. B값은? B값은 자,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그대로 가져옵니다. 다만 몇 년도 거만 적용하지 않는다. 미가입 연도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보험 가입 하지 않은 해는 아예 자료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B값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2018년도에 1,500, 2019년도에 3,000, 2021년도에 5,700, 2022년도에 6,600 나누기 4. 얘가 무슨 값이다? B값. B값 정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 얘는 무슨 수확량? 얘가 밀식재배 표준 수확량이라고. 저 여기 과수원이 밀식재배잖아요. B값은 밀식재배 표준 수확량. 자, 그 다음 C값의 정의.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지금 우리가 몇 년도 거 지금 가입하고 있어요? 2023년도. 그럼 2023년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 몇 킬로예요? 9,000. 9,000.
2023년도. 자, D값은 정의.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 기준 표준. 자, 2018년도의 기준이 3,000입니다. 2019년도의 기준이 4,500. 2021년도 기준이 8,000. 2022년도 기준이 8,500. 보험가입 횟수 4. 이렇게. A, B, C, D, Y. 우리 4의 문제하고 지금 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9의 문제는 그래서 왜 할인 적용하는가를 이유를 아셔야 된다고. 사과는 우리가 일반 재배는 몇 년부터 보험 가입할 수 있으니까 5년부터 보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까지밖에 우리가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생에는 가장 근접한 5년생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다 적용하지 말고 할인해서 적용해라. 50%만 적용해라. 4년생은 5년생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5년생 100% 적용하지 아니하고 75%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할인 적용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A를 다 산출했으면 여기다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A, B, Y, D, C 값 다 나왔기 때문에. 얘가 평년착가량이에요. 얘가 평년착가량. 그러면 이렇게 산출된 값이 거기 정답이 몇 킬로냐면 정답이 6번에 이렇게 4,260kg. 자, 이렇게 산출된 값이 몇 킬로가 나왔냐면 4,260kg가 나온 거예요. 답이 정답 거기 뒤에 보면 정답이 있어요. 4,260kg. 그럼 이 4,260kg를 우리 영어로 뭐라 표현한다고요? 평년착가량. 결론은 2023년도에 이 갑가수원에 4,260kg가 달릴 거야 라고 예상한 수확량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험 가입 당시에 얘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4,260kg를 우리는 뭐 하냐면 얘를 갖다가 동시에 자 얘가 평년착가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동시에 뭐가 되냐면 가입 수확량이 된다고요. 즉 4,260kg에다가 1kg당 가격을 곱해서 뭐가 산출이 되는 거냐면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즉 4,260kg가 바로 동시에 가입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얘를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자, 평년착가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자, 다시 앞에 교재로 갑니다. 자, 교재 124페이지로 다시 와보세요. 그래서 그 박스를 다시 봐보면 자, 평년착가량이란 공식 A 플러스 B-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I 곱하기 D분의 C더라. 그래서 A라는 것은 다시 과거 5년간 저가 후 착가량의 합계를 보험가입 횟수로 나눠라. B는 과거 5년간의 표준 수확량 합계를 과거 5년간 가입 횟수로 나눠라. Y는 보험가입 횟수를 의미한다. C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D값은 과거 5년간의 기준 표준 수확량 합계를 보험가입 횟수로 나눠라. 자, 이때 당구장 우리가 과거 저가 후 착가량은 그대로 인정을 하되 다만 2021년부터는 상한선, 하한선을 적용해라. 상한선은 뭐 대비? 평착 대비. 방금 그랬잖아요, 여기. 자, 평착과 뭘 비교한다고요? 적착을 비교한다고요. 자, 평년착가량과 적착을 비교해서 자, 2021년도에 평착이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가 후 착가량이 95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950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몇 프로로 인정을 바꿔준다? 30%. 자, 기준점이 뭐 대비? 평착 대비라고요. 평착 대비 적착. 자, 기준을 두 개를 비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평년 착과량과 저가 후 착과량을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기준이 평년 착과량의 300% 상한선, 평년 착과량의 30%가 한선이더라. 즉 저가 후 착과량을 우리가 인정할 때. 자, 그 다음에 당구장. 기존 표준 수확량에서 사과는 일반 재배, 배는 소식 재배. 그 다음 제일 하단 당구장. 과거 기존 표준 수확량을 적용할 때 3년생은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 5년생의 50%, 4년생은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 5년생의 75%. 그 다음 3번 가입 수확량 결정할 때 나번 평년 착과량의 100%가 뭐가 된다? 가입 수확량이 되더라. 여기 밑줄. 평년 착과량의 100%가 가입 수확량.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을 본 거예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을 1과목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2과목에 가시면 사실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방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저가 후 착과량 값을 줘버리잖아요. 저가 후 착과량이 6천이야, 7천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목에서는 저가 후 착과량을 직접 산출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방금 예를 들자면 일소 피해로 인한 감수량이 저는 막 500kg야. 또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가 된 게 300kg야. 이렇게 줘버리잖아요. 근데 이 과목에서는 이제 얘들을 갖다 여러분이 직접 다 산출을 하는 겁니다. 이 과목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을 마스터를 하잖아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을. 그러면은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거의 한 40, 50% 공부가 끝났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거기를 제일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다른 품목과 달리 단계를 많이 거치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만 내가 공부를 완벽하게 해버리잖아. 그럼 다른 공부 엄청 쉬워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그냥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을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갈 길이 멀어져요. 왜? 매일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한 번도 출제 안 된 적이 없어요. 2과목 15점, 단골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1과목도 계속 지금 15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1과목.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을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여러분이 스타트를 할 때 말 그대로 적과전이잖아. 적과전. 계약자가 저가를 하기 전까지는 종합으로 보상을 해줘. 그 종합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보상해. 그 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 그 특정위험 방식이라는 것은 특정한 재해만 보상을 해. 그 특정한 재해가 7개야. 그래서 7개 암기를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그리고 일소 피해, 가을 동상 이렇게 보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그다음에 지진, 화재, 일소 피해, 가을 동상해를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걔가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 가입하는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보험 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상을 해줘. 그래서 각각의 보상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저가 전이잖아요. 그럼 저가 전에는 즉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또는 뭐예요? 우리 즉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다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보장을 시작을 해서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종료 이후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최종 언제까지 보장한다고 그랬냐면 11월 30일까지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는 일소 피해는 저가 종료 이후부터 언제까지다?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는 사과, 배는 언제부터?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단감, 떫은감은 우리가 잎도 보상해 준다고 했어요. 단감, 떫은감은 과실은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근데 단감, 잎, 떫은감 잎, 즉 잎 피해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또는
50%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즉 50% 이상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험 기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을 했어요. 즉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야. 이때 가입 수확량은 평년 처가량의 100%를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로 우리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라고 그랬어요. 부가보험료라는 것은 보험회사의 경비로 사용되는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료 산출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보험료 산출은 기본 공식이 가요손방 그랬어요. 그럼 가요손방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 근데 여기에다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같은 경우에는 5종 한정보장을 가입을 했다. 또는 저가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에 일소피해 부부장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 할인해 준다겠습니다. 자, 나무도 우리가 보험료 내죠? 그럼 나무는 그냥 가요손. 즉,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까지만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 준다고 그랬죠? 즉, 차가감소 보험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차가감소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창미자가보 한다고 했잖아요. 즉, 차가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 자, 차가 감소량,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 그럼 자기부담 감수량 구하는 공식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그 다음에 우리가 보장 수준은 50%형과 70%형이 있다고 그랬죠? 50%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70%형은 최근 3년 연속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가전 손해율이 100% 미만인 과수원만 우리가 70%형을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곱하기 가입 가격. 자, 그 다음 오늘 자기부담 비율 우리가 했죠? 자기부담 비율은 과실은 10%, 15%, 20, 30, 40%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10%형은 최근 3년 연속 가입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손해율이 100% 미만. 15%형은 최근 2년 연속 가입해야 됩니다. 손해율이 100% 미만. 나머지는 자기부담 비율이 5%.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다룬 게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의 평착은 평년 차가량 산출.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신규 가입한다.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의 100%가 평년 차가량이 됩니다. 과거 이력이 있었을 때는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I 곱하기 D분의 C. A라는 것은 저가 후 차가량의 평균가.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가. Y는 보험가입 횟수. C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D는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 이때 기준이라는 것은 사과는 일반 재배, 배는 소식 재배, 단감, 떫은감 별도 재배 방식이 없어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틀을 저처럼 큰 틀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해 보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125페이지를 봐봅니다. 자, 페이지 125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과수를 하고 있잖아요. 과수. 그럼 과수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즉, 과수 4종과 공부를 할 때 종합과수 이렇게 분류를 해요. 과수 4종과 종합과수. 그럼 과수 4종이라는 건 누구누구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자, 얘들 갖다가 통틀어서 과수 4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얘들은 우리가 뭘로?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해서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 복숭아, 포도 모두 다 이제 우리는 종합가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합가수의 종류 한번 봐보면, 자, 세리의 125페이지.
자,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포도, 대추, 참다래, 복분자, 무화과, 오디. 자, 감귤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귤을 망감류, 온조밀감. 자, 망감류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좀 맛있는 애들이죠. 비싼 애들. 망감류는 한라봉, 천혜향, 그 다음에 레드향, 그 다음에 굉장히 요즘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네 가지만 일단 보험에 가입시켜줘요.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얘들을 갖다 우리가 망감류라고 표현해, 망감류. 그 다음 우리 재래종 있잖아요, 귤. 걔들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주밀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별도예요, 완전히. 이제 감귤은 감귤인데 뭐 네가 기고 얘가 그거 아니, 완전히 달라요. 즉 사과하고 배가 다르듯이 온주밀감과 망감류는 아예 별개 품목이에요. 조건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내년도에는 블루베리가 들어와요. 블루베리. 여기에다가. 이제 블루베리도 이제 본 가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릅도 들어오고. 블루베리, 두릅이 들어올 겁니다. 내년에는 또. 여러분 시험에 두 가지가 더 추가돼요. 이게 갈수록 계속 품목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늘어난다. 자, 그럼 자, 이 중에서, 자, 얘를 다시 좀 분류합니다. 이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 복숭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냐면, 걔들은 수확해서 무게를 재요. 포도나 복숭아는. 수확을 해서. 그래서, 원래는, 자, 우리가, 자, 얘들도 똑같아. 얘들도 방식이 똑같아. 예를 들자면, 제가 포도를 한번 봄에 가입한다고 해볼게요. 포도를. 자, 포도 가수에 백주야. 백주. 그리고 자 품종은 캔버리라 할게요. 캔버렐리, 캔베리야. 품종이. 그리고 수령이 자 10년짜리야. 얘를 내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애들은 방금 우리가 사과배 단감 떫은감 보험 가입을 언제 했었냐면 2월 달에 가입해서 그해 11월 달에 끝났잖아요. 근데 이 애들은 다 보험을 언제 가입하냐면 지금 조금 있으면 분방 가입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가입해. 12월 초에. 이때는 아직 포도 없잖아요. 즉 언제 거? 내년도 것을 미리 가입해요. 내년도 것을. 즉 2025년도에 수확할 포도를 언제 보험을 가입을 하냐면 2024년 12월 초에 10월 1일 날 보험 가입을 합니다. 미리 가입해요. 미리. 내년도 것을. 그러면 이때는 아직 포도가 없잖아요. 아직 포도 안 열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죠. 2025년도에 우리 과손에 포도가 얼마나 수확이 될까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수확이. 달릴 거 예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수확이 될까를 예상할 수 있다고. 그 예상한 수확량을 영어를 뭐라고 쓰냐면 지금부터 얘들은 평년 수확량이라는 지금 용어를 지금부터 쓸 거예요. 평년 수확량. 방금 우리가 과수사정에서는 평년 착가량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평년 수확량의 용어를 쓸 거예요. 근데 예상을 했는데 5,000kg가 수확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연도에 2025년도에 9월 달에 포도를 뭐 했냐면 진짜로 수확을 해본 거예요. 수확을 했는데 몇 킬로가 나왔냐면 3,000kg 수확이 된 겁니다. 줄었죠? 자, 2,000kg 줄었어요. 보상해줘야 돼요. 돈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자, 수확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보상해주는 방식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수확량이 떨어진 것을 보상해주는 방식이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분자 연상 한번 해보세요. 복분자. 복분자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떤다고요? 우리가 도저히 수확을 못한다고. 왜? 만지면 다 으깨져 버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온주밀감, 귤. 여러분 한라봉 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 재배하기 좋게끔 그렇게 막 크지 않아요. 과수원에 가면.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개수를 다 셀 수 있어. 지금 달려있는 거. 근데 온주밀감 같은 경우에 수령이 한 20년 된 나무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 20년 된 나무에는 보통 귤이 한 1,000개 정도 열려버려요. 800개, 1,000개.
그럼 걔는 도저히 어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애들은 조사 방식이 달라. 무게로 하지 않아. 수확량으로 보상 안 해준다고요. 이렇게 수확량으로 보상 안 해준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들은 보상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실손해 보장 방식 해서 크게 애들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이 다 우리가 수확량으로 해줘요. 무게로. 근데 이 과실손해 보장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애들이 누구누구 있냐면 복분자하고 무화과, 그 다음에 감귤. 감귤에서도 A가 누구냐면 여기 온주밀감. 온주밀감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오디. 오디 뽕 있죠. 오디는. 오디 같은 경우 연상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우리 오디 어때요? 알맹이 적죠. 근데 한 나무에 엄청나게 열리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따가지고 어때요? 다 으깨져 버려요. 걔도 도저히 어때요? 걔 오디 같은 경우도 따서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이야. 그 조사 방법이 달라. 그래서 이 네 가지 품목은 무게로 보상 안 해줘요, 얘들은. 조사 방법이 달라, 얘들은.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보상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실손해 보장 방식을 표현합니다. 그럼 이 애들을 제한 나머지 품목들, 방금 위에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다 무게로 정리하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망감류, 감귤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들어가요. 근데 온주밀감은 과실손해보장 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 종합이에요. 다 종합. 다 종합이원 방식입니다. 종합이원 방식이기 때문에 보상한 손해가 자조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합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보상 방식이 종합입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근데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자, 복분자와 무화과는 자, 뒷장을 봐보세요. 자, 몇 페이지를 한번 봐보시냐면 자, 1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29페이지. 복분자와 무화과는 좀 다르다겠어요. 자, 복분자는 보험 가입을 얘도 똑같이 몇 월달에 가입한다고요? 12월달에. 복분자 봐보시면 2024년 12월달에 보험 가입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내년도 거 복분자를 미리 가입한다고요. 2025년도 거. 그럼 복분자 수확을 언제부터 하게 되냐면 2025년 6월 1일부터 드디어 수확을 개시합니다. 그래, 복분자가 언제 보험이 끝나버리냐면 2025년 6월 20일 날 끝나요. 복분자 보험이. 그래서 언제까지 계약을 한 날부터 5월 31일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 개시 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수확 개시 이전. 자, 거기 들어있어요. 즉 129페이지 네모 박스 129페이지 수확 개시 이전. 그리고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20일까지를 수확 중으로 분류합니다. 수확 중.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그러면 보상한 손해. 이 수확 개시 이전에는 종합이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합니다. 자조와. 거기 위에 있잖아요. 129페이지 거기 위에 박스. 수확 개시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근데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딱 3개밖에 안 해줘요. 강풍, 태풍, 우박밖에 보상 안 해줘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수확기 이전에는 종합. 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니까 종합이죠. 근데 수확기 이후에는 강풍, 태풍, 우박 3개밖에 보상 안 하죠. 그래서 무슨 방식이다? 특정 이연 방식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복분자 무화과는 보상하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 전 종합이원 방식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수확 전 종합이원 방식이야 얘는. 수확 전에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수확 후에는 강풍, 태풍, 우박만 보상합니다. 무화과는 복분자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 수확 개시일이 무화과는
8월 1일이에요. 무화과는. 그리고 6월 20일이 아니라 무화과는 언제 끝나냐면 10월 31일 날 끝나요. 다시 말해서 무화과는 수확기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금 무화과 거의 끝물이에요. 무화과 지금 거의 무화과가 또 신안, 우리 무화과가 무안, 신안, 영암에 많잖아요. 지금 거의 끝물이야 지금. 요즘에 제가 무화과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 무화과 즐겨 드신가요? 저도 무화과를 예전엔 잘 안 좋아했거든요. 사실은 무화과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 어렸을 때 사실은 저희 시골집에가 무화과 나무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냥 늘상 가서 그냥 제가 이렇게 손으로 따먹는 그런 하나의 과일 중에 하나였어. 그냥 집에 있으니까. 그럼 걔가 이렇게 그냥 따서 먹는 그런 과일이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여긴 과일이 아니었거든요. 제 시각에는. 그냥 집에 있는 하나의 과일이었어.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추억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누가 무화과를 주면은 그렇게 막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 그냥, 이런 정도였어. 근데 요즘에 제가 신안을 다녔어요. 사실 신안을. 근데 신안 안에 이렇게 길거리에가 온통 다 무화과 밭이야, 거기가. 그리고 길거리에 노점 있잖아요. 노점에서 파는 다 우리 무화과를 팔아요. 우리가 신안 천사대교 지나서 이렇게 오는 그 거리가. 근데 우연히 제가 무화과를 이렇게 사서 먹은 거야. 근데 그 무화과가 요즘에 홍무화과가 있고 청무화과가 있거든요. 초록색. 청무화과를 제가 그때 한번 사서 먹었는데 그렇게 달콤하다는 거 내가 처음 느낀 거야. 거기서 무화과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어? 근데 아주 조그만했는데 끝물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작아. 그래서 굉장히 맛있었어. 이렇게 무화과가 맛있었나? 한 5개를 제가 이렇게 먹었어. 그랬더니 그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우리 여성분들 특히 좀 화장실 잘 못 가신 분들 계시잖아. 이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무화과가 이런 성분이 있었나? 해가지고 제가 무화과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화과의 성능에 대해서. 근데 이 무화과가 식이섬유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처음 안 거야. 그동안에 몰랐던 현상을. 야, 그럼 무화과의 장점이 엄청나. 막 1부터 9까지 막 있어. 엄청. 야, 무화과가 이런 작물이었구나 해서 제가 그 이후로 무화과를 갈 때마다 사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주변에 막 또 홍보를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끝물이야. 거의 없어, 지금. 무화과 많이 드세요. 자, 그래서 무화과는 수확 시기가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데 똑같아, 보상은 손해. 즉, 수확 개시 전엔 자조와, 수확 이후에는 강태우.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에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감균과 OD는, 자, 얘들은 또 굉장히 달라져, 얘들은. 일단 OD는 종합이야.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예요. 근데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 잠깐 보류, 얘들은 잠깐 놔두시고. 자, 이렇게 일단 보장 방식인데 하나하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125페이지. 자, 큰 틀을 일단 본 거예요. 자, 125페이지에서 이번에 주요 특징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자, 주요 특징에 있어서 자, 과수상물의 종합위험 방식 상품은 자, 크게 분류하는 겁니다. 첫 번째 A.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자, 품목이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감귤, 망감류. 얘들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 그 다음 B를 봐보시면 B도 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방식이에요. B도. 근데 B 품목은 또 여기에서 또 별도로 하나 또 쪼갰습니다. B에서. 자, 여기에서 B가 또 나왔는데 얘들도 수확감소 방식이야. 근데 누구냐면 포도, 참다래, 자, 대추 3가지는 별도로 분류를 했어요. 이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해요. 얘들은 비가림 시설. 우리 비를 막아주는 시설 있잖아요.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확감소 방식은 수확감소 방식인데 얘들을 별도로 비가림 가수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자, B 종합위험 비가림 가수 손해보장 방식 포도, 대추, 참다래 즉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품목들. 그 다음 C 가보시면 수확전 종합위험 자, 얘는 수확감소 방식이 아니라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라 표현한다겠죠. 그래서 복분자, 무화과.
그다음에 종합이원 방식인데 얘도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라 과실손해보장 방식, OD, 온주밀감, 감귤. 크게 이렇게 분류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분류 방식. 자, 그 다음에 3번의 상품 내용에 있어서 그럼 첫 번째 방금 A, B, C, D잖아요. 자, 얘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A, B, C, D. 자, 그 중에서 A를 보겠습니다. 3번의 1번.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자, 중간에 품목이 있습니다. 복숭아, 자두, 밤, 매실, 오미자, 유자, 호두, 살구, 감귤, 망감류. 자, 얘들은 보상하는 손해가 자조와 종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는 복숭아. 자, 복숭아는 병충해를 하나 보상해요. 자, 이 수학감소 보장 방식 중에서 다른 애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만 보상하는데 복숭아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뭘 보상한다? 병충해를 보상합니다. 근데 모든 병충해가 아니라 딱 한 개. 세균, 구멍병만 보상해요. 딱 한 개. 모든 병충해가 아니라 세균, 구멍병.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시면, 그 밑에요. 자, 자연재해 종류. 자, 자연재해 종류. 125페이지. 그럼 여기요. 방금 여기 자연재해. 자, 여기 자연재해 종류. 자연재해 종류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겠죠? 태우가 냉동 설안에 조기를 뭐해서 폭식해서 뭐했다? 호강했다. 이렇게. 태우가 냉동 설안에 조기를 폭식해서 호강했다. 자연재해 종류. 태풍, 우박,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 조해, 기타. 폭염. 호강했다. 호강풍. 자연재해 종류 똑같아요. 우리 저까지 종합이원 방식 했던 내용하고. 자, 그 다음에 그 품목 중에서 거기 안에 있는 품목 중에서 감귤, 망감류 봐보세요. 감귤, 망감류. 그 밑에 있잖아요. 젤라단. 그 자연재해 밑에 감귤, 망감류, 동상의 피해의 경우에는 아래의 정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즉 계약 체결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원의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손해. 12월 21일 이후부터는 온도라는 게 있어요. 온도.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감귤, 망감류. 자, 우리가 귤은 어떻게 보험에 가입을 하냐면 감귤, 망감류. 귤은 4월 달에 보험 가입해. 4월 달에. 4월 달에. 그러면 자, 2025년 거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언제 가입하냐면 4월 달에 보험 가입한다고요. 그럼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을 체결한다. 24시부터 보험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보험이 언제 끝나냐면 여러분 우리 겨울에도 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해 끝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다음도 막 우리 1월달, 2월달도 귤이 있잖아요. 이 보험이 언제 끝나냐면 26년 2월 말까지 보험 기간이에요. 그냥 겨울에도 귤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망감류는 보상하는 손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종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종합이니까. 근데 이 자연재해 종류 중에는 방금 뭐가 있었어요? 동상해가 있었죠. 자연재해 종류 속에. 동상해 있었잖아요. 자연재해 종류 속에는. 그럼 이때 이 동상해를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거냐? 지금 그 말이에요. 자연재해 종류를. 했는데 얘를 일단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언제까지는 25년 언제까지? 12월 20일까지는 자 여기 이때도 올 수 있겠잖아요. 12월 5일 날 얼어볼 수 있겠죠. 이때는 동상의 정의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설이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만약에 감귤이 얼었다. 보상해 줄게 그 말이에요.
그때는 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언제까지는 12월 20일까지는 그냥 귤이 얼었어 보상해 줄게 그 말이야. 즉 영하 1도에서 얼어도 보상해 줄게 그 말이야. 그런데 자 D장에 아니요 거기 125페이지의 하단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12월 21일부터 언제까지 2월 말까지는 기온이 정확히 이 온도가 측정되었을 때 보상해준다 이 말이에요. 온도가. 즉 제주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마이너스 3도시에서 그 마이너스 3도시가 몇 시간 이상 지속돼가지고 귤이 얼어야 된다? 6시간. 6시간 이상 지속되어서 귤이 얼었을 때 보상해줄게 그 말이야.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 근데 우리 제주도 아닌 만약에 제주도 고흥, 지금 고흥에서도 감귤 재배 많이 하잖아요. 육지에서도 지금. 제주도 지역이 아니야. 그랬을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영도시에서 몇 시간? 48시간. 즉 영도시요. 영도시 이하. 즉 영도시 이하에서 몇 시간? 48시간 이상 지속되어서 귤이 얼었다. 그럼 보상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는 12월 20일까지는 제주도에서 마이너스 영하 1도에서 귤이 얼었어도 보상해줘요. 근데 12월 21일부터는 반드시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져야지 보상해줘. 12월 21일부터는. 이게 귤이 얼긴 얼었는데 온도가 이제 달라져. 온도가. 기준점이 언제까지? 12월 20일까지. 12월 21일부터는 제주도에서 귤이 얼어서 보상해 주려면 마이너스 3도가 돼야 돼. 근데 12월 19일날 귤이 얼었다. 그때는 마이너스 1도만 돼도 보상해 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126페이지. 126페이지. 자, 방금 복숭아요. 복숭아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병충해 하나 보상해준다고 했잖아요. 복숭아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예요. 근데 그 병충해가 뭔만? 세균 구멍병만. 그럼 세균 구멍병에 대한 그 사진 봐봅니다. 복숭아가 세균 구멍병에 걸리면 이렇게 생겨요. 못 먹어.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게 세균이다 보니까 급속도로 과수원이 다 번져버려.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잎에도 오고 과실에도 오고. 과실이 치명적이에요. 어쨌든 자 세균 구멍병 뭐 한다?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세균 구멍병 암기. 자, 그 다음 127페이지 가보면 자, OD 온주밀감 있잖아요. 감귤. 애들의 보상한 손해 종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자, 우리가 비가린 과수라고 표현합니다. 비가린 과수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포도, 참다래, 그 다음에 대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비가린 과수, 포도, 참다래, 대추는 세 가지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과실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고, 또 뭣도 보험에 가입한다. 비가림 시설도 보험에 가입하는 거고, 포도, 나무, 물론 대추, 나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어쨌든 얘들이 과실도 보험에 가입할 것이고, 비가림 시설도 보험에 가입할 것이고, 나무도 보험에 가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이죠. 종합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화재. 자, 나무도 종합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예요. 그런데 이때 자, 우리가 나무도 보험에 내가 가입할 때 특약으로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거예요. 비가림 시설은 방금 그랬어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 나는 이 중에 화재는 보험에 가입 안 할 거야. 즉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을 보험에 가입할 때.
자, 비가림 시설을 보험에 가입할 때 자연재해 조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입니다. 나는 화재 뺄 거야. 보험료 줄이기 위해서. 대신 나 보상 안 받을 거야. 비가림 시설에서 화재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비가림 시설에서. 자, 그 내용이 교재 128페이지의 박스. 128페이지 박스. 거기 봐보시면 비가림 시설에서 화재는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화재 뺄 거야. 대신 나는 보상을 안 받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상하는 품목은 복분자와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럼 복분자 무화과가 있어서 수확 전은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수확 후에 보상한 손해는 강태우, 강풍, 태풍, 우박입니다. 그럼 복분자라는 것은 수확기 시전이 언제까지냐면 다음 연도 5월 31일 이전까지를 우리는 수확기 시 이전이라고 분류하고요. 복분자는 수확기 시 이후가 6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6월 20일까지. 무화과는 7월 31일까지가 수확기 시 이전. 무화과는 8월 1일부터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가 무화과의 수확 중. 그러면 자, 수확 개시 이전에는 종합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뒷장. 자, 130페이지에 수확 개시 이후에는 보상하는 손해는 강태우. 자,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강풍, 태풍, 우박. 일단 지금 뭘 한 거예요, 우리는? 자, 종합가수에 있어서, 종합가수. 자, 종합가수라는 것은 사갑의 단감, 떫은감을 제외한 나머지 과수를 종합가수로 분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종합가수를 우리는 크게 어떻게 지금 분류를 했냐면, 즉, 수확감소 보장 방식, 그 다음에 과실손해 보장 방식 크게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다시 일반적인 우리 수확감소 보장 방식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또 별도로 또 뺀 거예요. 누구를? 비가림 시설에 설치된 품목을 비가림 과수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반적인 품목들은 일이 다 들어가는데 이 과실 손해보장 방식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즉 누구하고 복분자하고 무화과. 그 다음에 감귤에 있어서 온주밀감하고 그 다음에 오디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수확전 종합위험 방식이야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뭐예요? 자연재해 조수해를 보장해주는 종합위험 방식이야. 얘들도 당연히 종합위험 방식이야. 근데 이때 비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는데 이때 화재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특약으로 보험 가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확감소 보장 방식 중에서 복숭아는 유일하게 뭘 보상한다? 병충해를 보상하는데 병충해 한 개만 세균, 구멍병만 보상을 하더라. 여기까지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이 애들은 보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상을 해줄 거냐? 즉 사갑의 단감 떫은감은 그해 2월 달에 보험 가입을 해서 최고 11월 30일까지 보험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예시를 든 복분자라든가 복숭아 같은 거 다 언제 가입한다고 그랬냐면 전년도에 보험 가입한다. 전년도에. 즉 우리가 다음 연도 해를 넘어가는 품목들 있잖아요. 이 애들은 보험 기간에 있어서 131페이지를 가보면 131페이지 자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 숫자를 다 암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짜증이 나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해만 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년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9월달 또는 8월 말에서 9월달에 시험 볼 걸 숫자를 지금 이거 다 암기하는 것은 무의미해. 다 잊어버리니까 또. 대충
아, 보험을 이때 가입을 해서 이때 끝나는구나. 이걸 지금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131페이지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131페이지 보험 기간을 보도록 할 겁니다.